안녕하세요.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. 3월 3일 미국 증시 내지는 국채 그리고 자산시장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.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어요. 우선은 그 연준 의장이 처음 금리 인상 폭을 시장에서는 0.5% 인상을 많이 했잖아요. 그런데 0.25%를 인상을 시사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주식 시장도 0.5% 얘기하다가 0.25% 인상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심리적으로는 호재지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올라간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국채 2년물과 10년물 모두 그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금리는 올랐죠. 근데 이거는 이미 뭐 시장에서 0.5%까지 얘기하다가 0.25%로 연준 의장이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국채 시장에서는 뭐 이것도 뭐 가격이 상대적으로 작게 내려야 되는데, 그죠? 그러니까 0.25%니까 뭐 상대적으로 오히려 좀 더 많이 내리지 않나 싶어요. 그런 걸 보면 조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얘기도 생각이 들지요. 왜냐하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.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연준도 감안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증시에도 극단적인 금리 인상과 같은,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 때문에 증시가 망가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의미 있는 변화지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그 주가는 하락하고 국채 가격이 상승했죠. 금리가 이제 하락인데 이를 두고 경기 불황이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경제 전문가들이 적지 않았죠. 그런데 이제 어제 날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보여줬어요. 왜냐하면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제 올랐으니까 2년물도 물론 올랐지만은 10년물 금리가 아무래도 뭐 오름폭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. 특히 가격 개념으로는. 왜냐하면 장기채는 가격 하락폭은 크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이걸 가지고 경기 불황의 시작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. 오히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대체시장이라 하는 걸 보여준 거 아니냐. 최근에 주가가 내릴 때는 국채시장으로 돈이 이동했고 그게 대체시장이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어제는 그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이동했다. 또 기준금리 인상 폭이 시장에서는 0.5까지 얘기했는데 0.25% 정도로 하고, 이 얘기가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선 거로 이제 평가할 수 있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. 그러면 경기 불황의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라는 얘기가 가능하겠고, 그 다음에 금 가격도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도 뭐 끝나지는 않고 있잖아요. 그리고 오히려 확전 양상을 보임에도 금값이 또 안정됐다. 그것도 이제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하죠. 금값도 뭐 무턱대고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고, 그 다음에 이제 석유 가격은 이제 수급의 문제니까 그거는 이제 뭐 오르는 것이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요.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도 뭐 그동안에는 이제 내리다가 전쟁이 확산되면서 서방 측에서 그 결제 시스템을 막아버리니 또 다른 결제 수단인 비트코인 가격이 올란 거죠. 그걸 이제 그 영국과 미국에서 또 다시 막아보겠다라는 것을 또 시사하고 있죠.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고, 이것이 이제 향후에도 의미하는 바가 커요. 전쟁이 끝나더라도. 그러니까 안보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다룰 수 있다는 거죠. 여태까지 중국이 그 비트코인 거래를 그 못하도록 한 것은 경제 질서 내지는 사회 질서 측면에서 막았는데, 지금 비트코인 그 규제는 안보 차원에서 미국과 유럽이 막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것은 안보 차원에서 접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.
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주식시장이 이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. 우크라이나 사태가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가 지수가 지난 2월 24일 그때 침략을 안 했을 당시죠. 24일 날 침략한 날짜인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24일 날 바닥 찍고 그 다음에는 주가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고 또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시사점이 크지요. 그래서 이제 어제 파월 의장의 기준금리 0.25% 인상도 속도 조절이라고 보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가능하고 또 월가 전문가들에 의하면 S&P 500 지수는 지금 주가 수익률 PER이라고 하죠, 흔히들요. 그 기준으로 보면 한 19배에서 20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물론 모건 스탠리는 S&P 500 경우 18배까지 내려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은 뭐 1배 차인데 금리하고도 관련되어 있거든요. 근데 금리가 만약에 2.0% 수준에서 상당 기간 행보한다면 그 이하에서 19배가 그 PR 19배가 그 S&P 500 기업한테는 높은 거 아니에요. 그 더군다나 영업이익률이 뭐 20% 가까이 되는 기업은 그 기준금리 2% 내지는 아니 그 10년물 국채금리 2%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종목에는 투자의 실익이 있다라는 거죠. 자산을 운용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19배가 이어서 계속 유지된다면 뭐 더 이상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영업이익이 개선되니까 또 낮아지잖아요. PR이. 그럼 18배까지 내려가 버리는 거죠. 영업이익이 증가해 버리면 그 다음에 기업의 유보이익이 또 축적되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요.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그 주가 지수대가 아니냐, S&P 500의 경우에는 그러는 이제 얘기도 가능할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배경이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도 가능하고, 다만 이제 1분기 영업 실적이 아직 이제 발표가 됐는데, 발표가 남았죠. 발표가 남았는데 뭐 발표하기 전에 실적이 전반적으로 나빠질 것은 뻔해요. 특히 한계기업이나 그 이전에도 영업 실적이 나빴던 기업들 많잖아요. 그런 기업들은 더욱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, 그 다음에 우량 기업들은 뭐 주가는 내렸는데 영업 실적이 쌓일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양극화가 이제 오히려 심화될 환경이 이제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가능할 것 같고, 하여튼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는 나쁘지 않은 환경이다.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뭐 서방 측도 국제 결제 시스템을 막으면 서방 측 피해도 있거든요. 그럼 주가 하락 요인이죠. 악재인데 악재를 흡수하고 있다 내지는 악재를 막을 수 있는 영업 실적이 뭐 기록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추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. 여기다가 심리적으로도 또 투자자들이 돈이 정시로 유입되고 있어요.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. 왜냐면 국채금리가 2.0%라면 또 0.25% 인상씩 한 4번 해봐야 1.0%니까 뭐 향후 한 6개월 이상은 문제될 것도 없겠다 라는 또 뭐 해석도 가능하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뭐 지수대가 아니냐. 특히 이제 우량기업은 뭐 얼마든지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. 실제로 월가 전문가들도 우량기업에 대해서 뭐 매수하더라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아요.
특히 그 중에서 이제 그 미국을 대표하는 초우량 기업 있잖아요.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죠. 그 다음에 엔비디아, AMD 쪽은 매수 의견을 내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.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방 경직성을 우량 기업은 확보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해 가지고 오늘 좀 환경의 변화가 있다. 연준이 기준금리 0.25% 인상을 시사한 것도 속도 조절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, 증시가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, 또 돈이 증시로 유입되고 있는 것도 유의미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